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국토교통부가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요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30만 호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택 공급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말이죠. 12, 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주택 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지요. 그래서 대책 이후에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 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고자 공급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투기 수요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규제적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일대에서 지금 투기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 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설립된 부동산 법인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동산 법인 상당수가 조세의 중과를 피하고 변칙 증여를 목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놓고 말이죠. 단순히 집만 사고 파는 목적인 페이퍼 컴퍼니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그러한 부동산 법인들이 절세를 노린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탈세의 온상이 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적용하는 그런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주택 가격의 안정, 집값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020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수요자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2023년 이후에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는 적어 보입니다. 수도권은 향후 3년간 주택은 연평균 22만 4천 호, 아파트는 예년보다 13%가량 많은 16만 1,000호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서울은 향후 3년 동안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지역에서 주택은 연평균 7만 2,000호, 아파트는 예년보다 약 35%가 많은 연평균 4만 6,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되는지. 이번 공급 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는 연 25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연 22만 호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번 공급 대책으로 실수요보다 연 3만 호 이상이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급 물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울 정비사업 중 재건축을 제외하고 재개발에만 공공 참여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 당연히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지요. 그리고 기반 시설이 재개발 지역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은요,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으로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함이 타당하지요. 다섯 번째입니다.
공공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련 투기 방지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희망하는 조합은 조합정관의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 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 등을 명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 이후 정비구역 일대의 가격 동향 및 거래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지정을 위한 공적 임대 공급 의무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준수하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자동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는 공공임대를 최소 20%를 공급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재개발에서 신축주택은 15%를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금 의무를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의 공공임대 입주 수요가 공공임대 의무 공급량보다 많으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번째입니다. 12.16 대책에 이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부가 2017년 이후 활성화에 착수한 초기 단계 사업으로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지요. 이번 활성화 방안은 용적률을 완화하고 금리 인하,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사업성 제고 방안 위주로 마련이 돼서 지난 12.16 대책에서 발표한 활성화 방안과 합쳐지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8번째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은 완화되는지, 서울 전 지역에 적용되는지, 그 아파트를 질 때 층수 제한 완화는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7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9번째입니다. 12.1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를 정비했는데요. 추가로 제도 개선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16 대책 당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시설 의무 비율 완화가 신규 적용되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0번째입니다. 오피스 상가 용도 변경 시 규제가 완화되면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자, 용도 변경을 통해서 1인용 주거시설은 차량을 소유, 운행하지 않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요건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행복주택 LH,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SH도 차량의 미소유, 미운행을 입주 요건으로 운영하여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여 자차 소유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설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시설은요 150제곱미터가 한 대가 되겠고, 근린생활시설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 오피스텔은 세대당 한 대 이상이 되겠죠. 그러나 6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7대가 되겠고요. 공공 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은 세대당 0.3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중주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주택은요, 여러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서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다중주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다중주택을 완화할 건데요. 현재는 다중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계층 이하가 다중주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660제곱미터까지 면적을 늘릴 것이고요. 그리고 3계층 이하에서 4계층 이하로 완화할 겁니다. 그 대신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들어가지만 그러면 과연 기숙사는 어떻게 되느냐?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기숙사는요, 주택법상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에는 공동주택인데 이런 기숙사는 다중주택과 달리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기숙사는. 그 대신에 전체 세대의 50% 범위 내에서 독립 취사시설 이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다중주택은 취사시설 규정이 없는 거고 기숙사는 취사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런 주택공급 방안을 보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 정부는 세제라든가 그리고 대출, 청약, 거래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정부가 완고하게 이런 정책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집값은 조정되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말이죠. 그 인근의 구도심의 주택가격은 아마 반토막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은 꼭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빠른 시기에 매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무주택자들은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제3기 신도시에서 청약을 하셔서 분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은 물론 실수요자들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법인들이 주택을 투기하는 것만은 정부가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